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과 해석 강의를 맡은 변호사 손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개념을 설명드리고 또 관련돼서 중요한 가명정보가 무엇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칙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의를 규정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며 또 정보 주체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크게 개괄적인 설명을 한 총칙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리라고 하면은 수집을 해서 이용을 하고 딴 사람한테도 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둔 것도 있고 이거는 절대 처리하지 마라고 정해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개인정보를 받아서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유출되지 않게끔 잘 관리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부분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부분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주체, 개인정보의 실적 소유자, 정보 주체가 자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보 이제 수집 이용한 사람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이제 권리 보장 및 구제 단계인데 그 이외에도 뭐 형벌,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행정 규제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으로 우리 계속 강의를 하겠지만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큰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 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3장 개인정보의 처리,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장은 이제 삭제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9장 보칙, 10장 벌칙 이렇게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법을 보실 때 법은 내용이 장과 절, 그 다음 조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은 장, 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제일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제목을 지어야 되고 또 그 제목 안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과 절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표에 빨간색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총칙하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빨간 부분들을 따로 표시했는데 이건 뭐냐? 요번에 제가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화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빨갛게 처리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을 따로 빼서 다시 한번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눈으로 보십시오. 변경된 게 수집 이용 제공,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이동형 영상 처리 기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그다음 국외 이전 요건, 국외 이전 중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볼 때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법과 관련돼서는 단어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어떤 법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어떤 것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법 해석의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법 해석은 첫째가 문헌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봐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이거 왜 만들었지? 이게 입법 목적이라고 하고요.
다른 법에, 이 법에서는 딴 조항에서는 뭐라고 돼 있을까? 그 다음에 다른 법은 또 뭐라고 돼 있지? 이게 이제 체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데? 이걸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기본은 문헌, 글자 그대로 해석입니다. 그게 어려울 때 방금 말씀드렸던 입법 목적이나 체계나 논리나 이런 거를 갖다 대서 추가 보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 내내 단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법의 해석의 원칙은 문헌, 글자 그대로,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6조부터 나왔습니다. 왜 6조부터 보십니까? 앞에 정의 부분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와요. 다른 법률과 관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뜻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 어떻게 관계가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대부분의 법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가 제가 아마 처리와 보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뀐 부분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괄호해서 개정 2014년 3월 24일 2023년 3월 14일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처음 만들어지고 개정을 한번 14년도 했고 23년도에 한 번 더 했다. 모든 법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없습니다. 헌법 말고 일반 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법제처 가서 보실 수 있는 모든 법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 한번 볼까요? 이 항은 개인정보 처리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 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전혀 문제가 없죠. 이해되시는데? 다른 법 만들거나 바꿀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내용 잘 보고 맞춰서 바꿔라. 이 내용입니다. 특이한 게 보시면은 뒤에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없다가 만들 때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6조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을 제가 아마 강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있을 겁니다. 앞에 법을 실제 법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뒤에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씩 정리해 두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 분야에 대해서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반법과 특별법 혹시 아시나요? 일반법은 널리 쓰인다는 뜻입니다. 특별법은 거기만 쓰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과 특별과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법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쓰인다고 이해하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봐야 됩니다. 다른 특별법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받고 누구한테 맞고 이랬을 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민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민사와 관련된 일반법이 뭔지 아십니까? 민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쁜 짓을 했을 때 형을 어떻게 주지요? 뭐 얼마나 주지요? 이런 내용에 관한 일반법은 무엇일까요? 형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 정부 기관들이 뭐 하는 게 있잖아요. 행정과 관련돼서 일반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행정기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마다 일반법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률 자체에 나오진 않는데 해석상 저희 같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때 일반법은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고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신용정보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들도 있습니다. 위치정보법도 있고요. 여러분 모바일 뱅킹 그와 관련된 법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데이터와 관련돼서는 또 의료법이 있고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법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법들이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이 1번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2조가 나왔습니다. 2조가 타이틀이 정의입니다. 모든 법에 가면은 대부분 정의라는 타이틀로 해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뒤에 다 각각 설명드리겠지만은 개인정보는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1조하고 1호하고 1호의 2는 넘어가고 2호 처리해 보겠습니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뭐가 있죠? 파악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처리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 밖에 그와 유사한 행위. 강사님, 유사한 게 뭐예요? 앞에 거와 비슷한 거예요? 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각각 또 해석을 해봐야 돼요. 사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래, 유사한 행위는 다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보 주체. 단어 자체에서, 정의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체,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그냥 단어만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이겠구나. 네,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서 배열하거나 구성된 집합물이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뒤에 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이 정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은 법의 가장 대부분 1조 아니면 2조 정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를 아까 처리는 봤죠? 처리하는 자, 사람이겠구나. 자, 근데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뒤에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설명드릴게요. 등자가 나왔습니다. 법에서 등을 쓴다는 것은 뭔가가 더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포함이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등을 씁니다. 다음 업무 목적. 여러분들 업무 목적은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근데 돈벌이가 반드시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돈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속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목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말이 뭐갈까요? 일시적으로. 나 그쪽 일은 안 해. 근데 어쩌다 한번 한 거야. 이런 것들은 업무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고정형 영상 첨부 기기.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CTV입니다. 고정, 어디 붙었겠구나 이 뜻입니다. 내용 중엔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 주기적인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요번에 바뀐 부분입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되나요? 중간중간 띄엄띄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지속적, 주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인데 요게 좀 애매했습니다. 조문 자체가 처음 들어왔어요. 요건 또 따로 또 볼 거예요. 옛날에는 고정형만 있었어요. 붙어있는 것만 CCTV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사람들 막 들고 다니잖아요. 찍고 들고 다니고 옷에 붙이는 것도 있고 구글 글라스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을 하자라고 해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착용, 휴대, 부착 거치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그냥 그 자체로 과학적 연구. 제가 참고로 해서 신용정보보호법을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개인 신용정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용증만 들어가 있잖아요. 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인데 신용과 관련된 거구나. 실제 한번 볼게요. 보면은 개인 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이게 왜 들어갔지?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인정보에는 법인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기업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신용정보법상 개인 신용정보에는 얘 둘을 뺍니다.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뒤에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중 신용과 관련된 겁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제가 따로 할 거예요. 근데 잠깐 볼까요? 딱 보니까 살아있는 개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결합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요거는 그냥 개인 정보까지만 알고 뒤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 주체는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파일은 집합물, 처리는 뭐가 기억나시죠? 뭐 해요. 수집도 하고 뭐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와 유사한 행위, 유사한 것들은 처리하고 본다.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업무 목적이다. 업무 목적은 그냥 일로 계속 하는 거,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뒤에 나오는 건데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개인정보 책임자가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뭐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말 뜻입니다.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취급자는 뭐죠? 단어가 옛날에는 예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 막 헷갈렸거든요. 근데 취급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은 대표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 일은 직원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은 개인정보 처리자인가요? 아니요. 대표님이 회사이면은 회사가 처리자가 되고요. 취급자는 그 직원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은 임직원, 근로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자, 여러분 개인정보 아시고 처리가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수집, 이용 어쩌고저쩌고 다 기타. 그다음에 하는 시스템. 시스템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시스템, 컴퓨터, 뭐 서버, 핸드폰. 핸드폰도 됩니다. 뭔가 처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 뭐 정보를 막 뚝딱뚝딱 하는 그런 시스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문헌상 이해가 안 되거나 특이한 것들만 집어서 똑똑똑 말씀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단어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어디 붙어있는 거, 붙어있는 CCTV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이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면 다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돼서 제가 아까 조문을 좀 넘어갔었는데 조문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조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굳이 개인인데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죽은 사람 아니겠구나. 이순신 장군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맞죠.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등자가 나왔네요. 등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건 다 되고 또 뭐가 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은 개인정보다 라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거가 핵심 단어입니다. 보시면은 뒤에 거 좀 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끝에 보면 또 나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근데 다 그 밑에 보면 가명 정보라는 표시가 있는데 또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즉 개인정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빼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정보 사이에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성명, 이름, 제 이름, 손태진, 개인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렇죠. 개인정보라면 좀 두루뭉술한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냐? 그걸로 하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가요? 어유, 100%죠. 영상,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촬영 영상 어떻습니까? 개인 정보인가 아닌가요? 맞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손태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게 개인정보입니다. 그 다음 좀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요 두 번째 그 나목이라고 하는데요. 나호라고 하는데요. 나목이네요. 네. 나목을 보면은 그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손태진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게 뭔 말이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요 예를 알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건 판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 뒤에 네 자리 있잖아요. 뭐로 할까요? 1, 2, 3, 4 하겠습니다. 1, 2, 3, 4. 이게 개인정보일까요?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전체 풀은 당연히 개인정보지만 휴대전화 뒤에 네 자리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강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서요. 뒤에 네 자리로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냐? 그 판례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휴대전화 뒤에 네 자리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집 전화도 똑같이 쓴다. 그 다음에 가족들도 같이 쓴다. 이런 정보들을 합쳐보면은 휴대전화 뒤에 네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봤습니다. 다시, 개인정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근데 그 자체만 아니라도 다른 정보를 갖다 붙여가지고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그 다음 가명정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한 단계가 더 거쳐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인데 요걸 살짝 만집니다. 살짝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가명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겁니다. 원래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명 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다가 어떤 가명 처리를 살짝 합니다. 손태진을 손태군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왜 어떻게 바꿨는지와 관련된 게 추가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추가 정보가 없으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로 합니다. 자, 가명 정보는 살짝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저는 진짜보다는 군자를 좋아해요. 이게 추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손태군으로 썼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보다 군자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대. 요게 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요 추가 정보를 합쳐서 그 개인을 알 수 있으면 이건 개인 정보라고 합니다. 요거를 방금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를 가명 처리라고 하고요. 바꿔진 정보를 특별하게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강사님, 개인 정보로 하면 되지 왜 가명 정보를 왜 만들었을까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가명 정보는 좀 편하게 쓰라고 한 겁니다. 개인 정보는 너무 내가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가명 처리를 살짝 하면은 누군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좀 편하게 쓰세요. 이겁니다. 개인 정보는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쓰기 힘들지만 가명 정보는 가명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세요 해서 만든 게 가명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 정보하고 가명 정보 설명드렸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서 익명 정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익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익명 정보는 말 그대로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익명 정보는 그 자체가 개인 정보가 대상이 아니고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당연한 거겠고요. 개인입니다. 법인 단체 아닙니다. 개인, 살아있는 개인만 됩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이 내용도 설명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합한다는 거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노력. 강사님, 합리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 뭐라? 가명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다는 조금 더 쓰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좀 애매한 게 민감 정보가 있고 고유 식별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단어로 이해하시겠습니다. 민감하다.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뜻입니다. 민감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 뭐에 민감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생활. 나의 사적인 비밀 관련된 것들은 조심해야죠. 내용 보시면 사상, 정치, 건강, 범죄, 이런 것들, 인종,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고요. 고유식별정보는 그 자체로서 누구하고 특징 1:1 매치가 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두 나라가 있죠.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사람과 번호를 일치시킨 번호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는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는 우리 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 번호 자체는 고유식별 정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달고 따로 관리합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편하게 쓰라고 할까요? 아니면 못 쓰게 할까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사생활에 민감하고 개인을 너무 식별 잘하기 때문에 얘들은 잘 못 쓰게 해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정리된 게 표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데이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만든 정보. 이거는 개인정보로 봅니다. 합쳐가지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니까요. 근데 익명정보는 이걸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누군지 못 알아보는 정보예요. 그게 익명정보고,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데이터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러분 데이터 주권 이런 들은 거 보셨습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정보인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는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는 그냥 여러 가지 정보가 묶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있다. 일상 속의 개인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등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됩니다. 여러분들 출근부터 사무실 가서 일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모든 것과 관련된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각 문제될 때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셨다면 제가 요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TV에 많이 보시는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것도 개인정보법상 보호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정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이런 것들.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TV만 켜면 아는데 이건 무슨 개인정보예요? 사생활도 아닌데 보호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는 제가 강의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가치, 나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개인정보로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침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개인정보 4자리는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까? 내용 잠깐 보면은요. 뒷자리 4자리만으로는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리와 관련성 있는 다른 정보, 생일을 넣는다든가 기념일을 넣는다든가 집전화번호와 같다, 가족전화와 같다, 기존 통화 내역이 있다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가능성이 있으면은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가명정보는 제가 따로 가명정보 파트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이 시간에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많이 아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